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14년차 세금 전문 김연아 교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아니, 작년이랑 매출액도 비슷하고 번 것도 더 많지 않은데 왜 올해는 이렇게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왔나요? 왜 때문이죠? 세금이 왜 늘었는지 살펴보면 반드시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그 원인들이 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이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아니 올해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멘붕이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금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확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많은 유형이죠. 작년에 단순경비율이었지만 올해는 기준경비율로 바뀐 케이스예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비용 인정 비율이 많아서 세금이 많이 안 나오게 되고 또 나라에서 주는 안내문만으로도 세금이 굉장히 간단하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도 간편하고 이래저래 굉장히 좋은 점이 많죠. 장점이 많습니다. 단순경비율만 신고했던 분들은 세금 신고 껌이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단순경비율 제도는요, 오랫동안 누릴 수는 없어요. 아직 사업 초기에 매출액이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아마추어 사업자들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결국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기준경비율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프리랜서 기준으로 작년과 올해 모두 7천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단순경비율 기준으로는 세금이 286만 원 정도로 결정이 되지만 기준경비율 기준으로는 세금이 835만 원 됩니다. 무려 550만 원이나 차이가 나게 되죠. 따라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면 더 이상 추계신고 방법 대신에 간편장부라는 방법을 활용해야만 세금을 작년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이나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한 경우 또는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아니, 이거 나 몇 푼도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세금이 이렇게나 늘어? 이렇게 하실 텐데,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그 세율 구간이 높아서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프리랜서 수입이 7천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이제 세금을 300만 원 정도 납부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올해 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 정도씩 발생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은 370만 원 정도로 70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70만 원이나 늘어나요?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월 150만 원 근로소득이면은 연에 1,8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70만 원을 1,800만 원으로 나눠보면 세율은 실질적으로 내가 부담하는 건 4%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세금은 부담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단위로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효세율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은 겁니다. 또 세 번째 케이스는 작년에는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받았는데 만약에 올해 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면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인데요.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데 이 순이익이 동일하다면 세금도 동일해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 이후에도 동일한 매출이 발생했고 비용도 비슷했고 근데 세금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건 바로 기납부세액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당시에는 7천만 원 매출이 있었고 올해 사업자를 낸 이후에도 7천만 원 매출에 비용도 동일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결정되는 세금은 동일할 것인데 프리랜서 당시에는 3%로 원천 징수된 210만 원이 있었죠. 근데 올해는 이게 없기 때문에 프리랜서에 대비해서 납부할 세금이 2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거죠. 하지만 이건 손해는 아닌 거죠. 프리랜서는 애초에 돈을 받을 때부터 세금을 미리 떼고 받아서 210만 원을 미리 냈던 거고 사업자는 애초에 돈을 받을 때 세금을 안 떼고 210만 원을 더 받았던 거예요. 결국 최종적으로 연간 부담한 세금을 정산해 보면 같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번째 이유는요. 작년에는 사업 첫 해라서 창업과 관련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근데 올해는 운영비만 발생을 하게 되어서 세금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출액이 7천만 원이고 내가 쓴 비용이 5천만 원이라서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는데 올해는 비용이 2천만 원밖에 발생을 안 했어요. 그러면 남게 되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도 남는 건 똑같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내가 비용으로 썼다고 해서 이 비용들이 전부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비용 중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나가는 이자 비용이나 아이들 학원비, 해외 유학비, 병원비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가 안 돼요. 또 이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되지만 원금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출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면 나한테 남는 건 없는데 세금은 왕창 나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지출들은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남은 금액으로 지출을 하라, 이런 의미죠. 마지막 또 원인으로는 창업 감면이나 세액공제 기간이 끝났을 수 있어요. 보통 그 감면 혜택이 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5년 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50에서 100% 감면을 받았던 세금이 부과되니까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또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 관련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근로자를 무한히 늘리지 않으면 보통 한 명당 3년 정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세금이 팍 줄어들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혜택 외에 뭐 다른 감면이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을지 좀 확인을 하셔서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나니까 그동안 좀 답답하고 고민됐던 부분들이 조금은 속이 좀 뻥 뚫리셨죠? 왜 세금이 이렇게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던 분들도 이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감이 오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금은 좀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또 똑똑하게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내야 될 금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올해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서 좀 멘붕이 오셨거나 신고를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언제든 절세미녀에게 편하게 문의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